문자열 열거형. 이제 기본적인 거, 자바의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하는 파트가 이제 요 노트로 끝나요. 원시 타입, 조건문, 결정문, 배열, 그 다음에 문자열 열거형. 요 네 가지 노트는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제 앞에 객체지향 설명하느라고 뒤로 미뤘던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좀 객체지향 쪽으로 돌아갔다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거기까지 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문자열. 문자열은 정수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문자열로 오타다. 문자로 구성된 복합 타입이다. 플러스 연산자. 이게 자바의 문자열 특성이에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바는 문자열 처리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통해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도 string이라는 소문자로 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string의 몇 가지 더 특징을 설명드리면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에서는 문자열 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string a equal apple 이렇게 되면 이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가요. 애플. 그래서 string b equal apple 또 애플 하면 요 a도 요거 b도 요거를 가리키게 돼요. 똑같은 거를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string c equal new 다른 객체들처럼 string 할 수도 있어요. new apple 이렇게 되면 요 애플은 이 풀에는 안 들어가요. 이 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string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 풀에 들어가고 string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변 객체예요. 불변 객체라는 것은 요 데이터를 문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있는 그 자리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뭐 애플을 여기를 x로 바꾼다. 안 돼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불변 객체예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풀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자열들을 하나의 공간에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C의 문자열과 달리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널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string이라는 객체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멤버 변수를 갖고 있겠죠. 문자열의 크기에 해당되는. 그런데 여기서 혼동할 수 있는 게 배열은 그 멤버 변수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int n equal new int 10 하면 이 10이라는 용량을 n.length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 경우에는 요 애플 문자열의 길이가 5예요. 이 5라는 값은 뭘로 얻어요? 멤버 변수로 얻어야 된다. 세미콜론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배열은 멤버 변수, 문자열은 메소드로 크기를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하는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string을 쓰는 게 아니라 string 버퍼나
string builder라 이런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시면은 요거는 있는 그 자리에서 개별적인 문자들을 필요하면 수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는 set 함수들이 있겠죠. string에는 set 함수가 없어요. 개별 문자들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그 다음 장에 나오네. 그래서 fruit 애플 하면 이렇게 된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true를 출력해 줘요. 그렇지만 A와 C를 비교하면 true가 안 돼요. 그렇죠? new한 거는 다른데 늘 생겨요. 새로운 공간에 생기기 때문에 A와 C를 비교하면 주소 비교하면 false를 준다. 그리고 new를 이용할 경우 플러스 전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결합하는 경우나 각종 string 메소드에 반환한 문자열들은 요 풀을 또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냥 힙에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요 이코로 뭐한 요런 애들만 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결합 플러스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월드컵이 언젠데 이게 아직도 이 예제를 쓰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처럼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자바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빈 문자열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빈 문자열 더하기 n 하면 이렇게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꾸로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꾸고 싶으면 래퍼 클래스, 이 원시 타입에 해당되는 래퍼 클래스에 value of 메소드나 pass로 시작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 있는 데이터를 원시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많이 활용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링에 있는 메소드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릴게요. to lowercase, to uppercase 바꾸는 거예요. 대문자로 다, 소문자로 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string은 불변객체라 그랬어요. 불변객체. 그래서 greeting.to lowercase 하면은 이 말대로 얘를 다 소문자로 바꿔주겠죠. hello로. 그런데 greeting 자체는 안 변해요. greeting 자체는 안 변하고 새로 소문자로 구성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greeting을 다시 찍으면 원래대로 hello가 찍힌다. H가 대문자인 애가 찍힌다. 왜? 불변객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찍으면 다 HELLO가 다 대문자인 애가 찍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리팅을 찍으면 그리팅은 여전히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스트링이 갖고 있는 얘네들이 스트링을 반환할 경우에는 이 안에서 뭐래요? 새로운 문자열을 요구되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해 주지 기존 것을 건드리진 않는다. 기존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이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를 접근하고 싶으면 뭘 쓴다? 뭘 쓰면 되냐면 character at을 쓰시면 돼요. character at character 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C++과 달리 색인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서브스크립트, 배열, 기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연산자 재정의가 안 되는 언어니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렇게 character at 해야 되겠고, 당연히 색인의 시작은 0부터 하겠죠.
근데 이렇게 캐릭터 S로 프로그램 하려니까 싫어. 되게 귀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 배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요 코드가 뭐 하는 거냐면 주어진 문자 C가 요 문자열에 몇 번 등장하냐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배열이니까. 배열에 바를 써가지고 C와 CH를 비교해가지고 일치되면 카운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꿔서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 배열에 있는 개별 요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스트링으로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링의 문자 배열을 초기 값으로 받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요 문자열의 개별 문자들을 바꾸고 싶으면 스트링 대신에 뭘 쓴다?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스트링을 문자 배열로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한 다음에 다시 그 문자 배열을 뭘로 바꾸면 돼요? 스트링으로 바꾸면 원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 서브스트링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 end index. 요 버전은 end index는 포함하지를 않아요. begin은 포함하는데 0에서 5 하면 다섯 번째 세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0, 1, 2, 3, 4 헬로를 추출하는 거예요. 부분 문자열 추출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거 하나만 받는 게 있어요. 세기는 하나 받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문자열의 끝까지를 부분 문자열로 추출합니다. substring 이런 메소드 있고 비교 문자열의 비교는 equals를 쓰는 겁니다. equals를 쓰시면 되고요. 항상 자바에서는 내부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는 equals 메소드를 쓰고 서로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고 싶을 때에는 compare to를 씁니다. compare to. 그리고 equals는 어디에 있는 메소드냐면 어디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냐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맨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여러분들이 재정하든 안 하든 간에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재정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이제 그거는 알아두시고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비교하는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으면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compare to 메소드를 제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mpare to는 사전식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전식 비교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신 분은 요 순서예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 문자열이 긴 것이 뒤에 옵니다. 사전을 뒤질 때도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1, 2, 3은 애플보다는 앞에 오죠. 그리고 이 compare to 개념들은 뺄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빼면 값이 뭐가 있어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true가 되겠죠. 바나나, 애플. 바나나가 뒤에 있죠. 그렇죠? B니까 B 여기서 빼면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바나나는 당연히 0이 될 테고 바나나 그레이프는
그레이프가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빼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true가 되겠고. 레슨 10, 레슨 2 하면은 여기까지 갖고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1과 2. 그럼 1과 2를 비교하면 2가 뒤가 있으니까 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식 비교, compare to.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new 하면 얘네들은 true가 안 돼요. 그렇지만 G1 equals G2 하면 내부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true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true고 얘도 true가 돼요. 얘도 true가 되고 얘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코리아 텍에서 G1 더하기 G2는 코리아 텍이 되겠죠. 그렇지만 G3와 G4는 같은 위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이용한 결과는 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풀에 안 들어가요. 얘는 풀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윙을 비교할 때는 요 비교를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는 equals를 쓰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이에요. equals. 그 다음에 index of. 특정 문자가 등장하는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특정 문자가 등장하는 위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는 반복문을 써가지고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C가 있나 없나를 봤죠. 얘는 index of를 씁니다. 그래서 index of를 써서 CH를 찾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반복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 0이 나와요. 있으면 1로 들어가서 카운트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다음부터 또 찾아야 되겠죠. 또 있는지. 요 CH가. 근데 요때 중요한 거는 인덱스 오브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부터 찾는 게 있고 위치부터 찾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만약 인덱스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을 안 하면 무한 루프 걸려요. 계속 그 위치만 찾죠. 그럼 계속 그 위치에는 CH가 있죠. 그렇죠? 계속 찾을 거예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찾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인덱스 오브가 캐릭터로도 돼 있지만 뭐로도 돼 있어요? 스윙으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 문자열이 몇 개 등장하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 A 이렇게 있어요. 문자열이 A 이게 S예요. 이게 S. 그리고 서브가 AA다. 그러면 쟤를 돌리면 몇 개가 나올까? AA가. 이거 돌리면 스윙 프리퀀시 하면 몇 개 나오죠? 3개.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중복되는 거 싫다. 이렇게 해서 요거만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돼? 서브의 렌스만큼 옮겨가야 되죠. 여기 서브의 렌스만큼. 플러스 1을 하는 건 여기서 일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2라는 플러스 매스라는 거는 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플러스 하는 걸 주의하시고, 요 경우도 플러스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 무한 루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코드를 잘 음미해 보세요. vowel frequency. 모음이 몇 개 등장하냐? 모음은 A, E, I, O, U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선 이 스트링을 어떻게 바꿨어요? 먼저 to lowercase로 바꿨어요. 다 소문자로. 모음이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다 처리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캐릭터 어레이로 바꿔가지고 그 문자들을 하나씩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걔를 어떻게 비교해요? 이 C가 A인지, E인지, I인지, O인지, U인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I, O, U에서 뭘 찾아? C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다. S가. 그러면 첫 번째 C는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그럼 B를 여기에 들어가서 AIO에서 B의 인덱스를 찾으면 무슨 값을 줄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들어오면 여기에 A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이 아니겠지. 플러스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렇게 된 요 자체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객체로 인식이 돼요. 객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눌러서 스트링 메소드들을 불러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I, O, U 뭐 이렇게 A, B가 몇 번 등장하냐 보고 싶다. A나 B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 오브 따지면 A가 몇 번, A, B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좋은 기능이죠. 편리한 기능이에요. replace는 old 캐릭터를 new 캐릭터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캐릭터 시퀀스를 스윙을 또 다른 스윙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요 등장하면 요걸로. 그래서 캐릭터 프리퀀시를 세 번째 버전. 처음에는 for 썼죠. 그 다음에 뭐 썼어요?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를 썼어요. 요번에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바나나. 그리고 얘가 A예요. 그러면 요 C 플러스 빈 문자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A가 A 문자열로 바뀌죠. 요거는 빈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등장하는 것들을 빈 문자열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 어떻게 변해요? 템프는 어떻게 나와요? B, N, N이 나오죠. 그러면 A가 몇 번 등장했냐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를 여기의 길이에서 얘 길이를 빼주면 되지. 빼주면은 캐릭터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place. 이 replace도 요긴하게 쓰여요. 문자열 처리할 때. 빈 문자열로 바꿔버리면. 이해됐어요? 캐릭터 프리퀀시를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어요. 뭐 속도 차이는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sprintf. 그러니까 우리가 콘솔에다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콘솔에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에다 출력해가지고 그 문자열을 내가 만들 때 어떤 문자열을 만들고 싶을 때 printf를 써서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게 string format입니다. format. string format. 그러면 여기에 printf에 들어가는 곡에 들어가고 인자가 들어가요. 물론 이 경우는 10을 문자열 10으로 바꾼 거죠. 10을 문자열 10으로 바꿀 땐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지 말고 좀 복잡한 거를 형식화해 가지고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string.format 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C++에서는 sprintf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다. 메소드다. 그래서 string format. 이 format은 무슨 메소드겠어요? string으로 부르니까, 클래스로 부르니까 얘는 static 메소드죠. 그렇죠? static 메소드. string format. 이것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개별적으로 string은 불변객체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얘네들을 못 바꾼다 그랬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못 바꿉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string 빌더나 string 버퍼를 쓸 수 있어요. 근데 string 빌더에는 재미난 메소드 하나 있어요. 리버스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리버스. 그러니까 이 리버스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따져볼 수 있어요? 팔린드롬인지. 팔린드롬이 뭐예요?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데이터를 팔린드롬이라고 그러죠. 문자의 팔린드롬. A, B, B, A. 이거 팔린드롬이죠. 그래서 팔린드롬 검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짠다. 그러면 스트링 빌더에 있는 리버스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리버스 한 다음에 둘이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고, 아까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를 쓰지 않고 만약 내가 얘 개별 문자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문자 배열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꾸면 수정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new string,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string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요 자체 안 되니까 문자 배열로 바꾸고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필요하면 string으로 바꾼다. 이 string으로 바꿀 때 뭘 써요? 생성자를 쓰시면 돼요. new를 이용한 생성자를 쓰시면 된다. 자, 문자열들은 문자열 분석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요 단어들을 추출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자바에서 심플한 방법은 문자열에 있는 스트링에 있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스플릿하고 여기다가 인자로 빈 문자열이 아니라 공백 하나를 줍니다. 공백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얘네들을 어디다 넣어줘요? 문자열 배열에 넣어줘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그런데 이 스플릿은 여기서 받는 게 지금은 우리가 그 스페이스 하나 줬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들어보신 분. 정규 표현식. 예. 정규 표현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부를 졸업했는데 정규 표현식을 모른다. 그럼 곤란해. 혹시 안 배우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한테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익히시면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스페이스가 아니라 뭐 짝대기로 구분되어 있는 문자열에서 문자열들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써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정규 표현식.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스플릿은 요 인자로 받는 게 뭐다? 정규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근거로 해서 걔를 스플릿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토큰으로 분류해가지고 배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게 있고, 스플릿 말고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기본적으로 빈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 단어들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토커나이저 쓸 수 있는데 별로 안 써. 왜? 앞에 게 더 편해.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굳이 많이 안 쓴다. 근데 이걸 또 있어요.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게. 스트링 토커나이저도 여기에 이제 구분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자는 얘네들은 뭐냐면은 정규 표현식을 안 써서 오히려 정규 표현식을 안 치는 사람들은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 아니면 짝대기와 쉼표 둘 다 써라.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자들 하나하나를 분리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패턴을 이 표현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표현식으로. 그래서 W 대문자 W S D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O와 그리고 시작 끝 임의의 단일 문자 뭐 여기가 0개 이상 하나 이상 0 또는 1개 N개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요거 말고 그 EL에 가시면 제가 그 프로젝트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클립스에 임포트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쓰는 예제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정규 표현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링을 보면 스트링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고, 요 스트링 테스트라는 파일은 아까 수업 시간에 있던 그 코드에 있는 예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regular expression을 가보면 이제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서 뭐죠? 이 오퍼랜드, 이 2300, 500이라는 값들만 취하고 싶다. 그러면 분리자로 뭘 써야 돼요? 더하기와 빼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짝대기가 뭘 나타내요? 오어를 나타냅니다. 오어. 그리고 더하기와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쓰면은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더하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역슬래시를 2개 붙여요. 역슬래시 2개 붙인 건 그냥 더하기다라는 거예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는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 뭐 뒤에 나오겠지만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더하기가 나오죠. 더하기. 그러면 0구 더하기는 뭐였어요? 더하기는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에요. 빵개는 안 돼. 앞에 보시면 최소 하나 이상. 별표는 빵개도 돼요. 빵개도 일치시켜요. 근데 얘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더하기는 하나 이상. 그러면 요 뒤에 걸 보시면 여러 개를 묶어주기 위해서 요 안에다 0에서 9 했어요. 0에서 9면 0, 1, 2, 3, 4, 5, 6, 7, 8, 9까지예요. 그게 하나 이상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만 분리해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얘네들이 분리자가 되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만 여기서 출력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 거는 2300, 500. 세 개를 얻어내고요. 그래서 위에는 스플릿을 이용해서 기준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준으로 요 오퍼랜드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밑에 거는 연산자들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연산자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더하기. 근데 이 더하기라는 건 요거가 하나 이상 등장하는 거니까 그냥 더하기 쓰면은 그 정규 표현식을 쓸 때 쓰는 기호로 인식돼요. 그래서 그 기호로 인식하지 말라고 해서 짝대기 역셋이 2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정규 표현식이고 좀 더 복잡한 정규 표현식을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웹 프로그래밍에서 요즘은 아이디를 뭘로 써요? 주로 이메일로 쓰죠. 이메일로 쓰는 이유는 이메일은 모든 사용자가 독특해요. 제가 쓰는 이메일하고 이 친구가 쓰는 이메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을 아이디로 이제 많이 써요.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뭐 킴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메일을 쓴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계정명을 새로운 내 이메일 주소를 넣었을 때 이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 형식을 갖췄는지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어떻게 짠다. 그럼 못 짜. 짜기 힘들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정규 표현식을 써서 그 패턴을 표시해 주면 돼요. 표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치 하나 안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메일을 매칭하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세요. 처음에 W가 나왔어요. W. 소문자 W. 소문자 W는 뭐였죠?
대소문자 또는 숫자예요. 대소문자 또는 숫자가 어떻게? 더하기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점이 나오면 W가 또 나와야 돼. 근데 이 뒤에 뭐가 붙었어요? 별표가 붙었어요. 별표가 붙으면은 빵개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A at 이런 것도 되고 A, B.C at 이것도 돼요. 이것도 다 인식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 W 플러스가 얘네들을 인식해요. 만약 이렇게 나왔다. F부터 나왔다. 이거 이메일 주소로 인식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얘나 A, B.C.D 이거 다 인식이 돼요. 여러 개까지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W 플러스가 나오고 점이 나오면 다시 또 W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빵개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이 나오고, 다시 W 플러스에 점들이 나와요. 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B.C,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건 안 돼요. D, E, 이렇게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정해놓고 그 패턴이 저 스윙이 그 패턴하고 맞는지 확인해달라. 그러면 m.matches가 true면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에 correct email이라고 출력이 안 되죠. 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에 올바른 이메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우리가 종종 유효한지 안 한지를 검사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기준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형식과 이런 형식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형식과 이런 형식. 그러면 두 가지니까 5화로 나눠져 있어요. 5화로. 그래서 앞에는 D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 항상 3개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짝대기가 나오고 D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몇 개? 4개. 4개. 마이너스 D 4개. 그럼 이 앞에 게 맞추겠죠. 얘는 가로가 나와요. 가로. 근데 이 가로는 또 내부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역슬래시로 묶어서 D3. 얘 나오고 짝대기. 그런데 요 위에 거랑 다른 거는 요 인풋 안에 여러 개의 문자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m.find를 해주면 요 패턴하고 일치되는 애들만 찾아줘요. 그러면 어떤 큰 문서가 있어. 이 큰 문서에서 이메일 주소만 다 추출해라. 그러면 위에 걸 이용해서 추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웹 주소 등등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춘 애들을 그 정규 표현식으로 규칙화한 다음에 그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에 부합되는 문자열들만 추려낼 수가 있어요.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A로 시작되는 문자예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정규 표현식으로 다 우리가 만들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뭐 A, B 그러면 A가 여러 번 나오고 B가 하나 나와서 끝나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에요. 그런 규칙들을 아까 같은 이 뭐죠? 이 룰 세트를 이용해 가지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서술한 다음에는 정규 표현식을 쓰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돼요. 문자열 분석들, 문서 분석할 때 뭐 많이 써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브라우징 한다. 브라우저를 만들더라도 태그들을 추출해 내야 되겠죠. 그럼 태그들을 추출하는 것도 다 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열거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